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는 정의의 의미와 그리고 사회제도, 사회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오늘은 또 다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완료를 표시 누르고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업과 과제 참여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리 올려둔 교과서 사진 파일을 보시고 밑줄을 치고 오시면은 수업 듣기 당연히 좋으시겠고요. 그리고 교과서와 필기 도구도 준비해서 와주세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회 정의의 의미와 그리고 사회 정의가 왜 필요한지 사회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체육대회에서 학급 학생 한 명이 반칙으로 장갑을 끼지 않아서, 즉,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심판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승을 했는데. 근데 당연히 이야기하긴 어려울 거예요. 즉,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니부어가 이야기했듯이 그가 사는 사회의 도덕성이 바르지 않다면 개인의 노력은 소용이 없으므로 잘못된 사회적 간행이나 제도의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윤리가 존재해야 했고, 사회윤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회정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 정의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요? 네, 작년에 선생님 1학년 2반 학생들이 필터 청소를 급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한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케이크를 나눠주고 싶었는데 못 나눠줬어요. 하지만 이제 가상의 상황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볼까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케이크를 나눠야 할 때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금방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움 목표를 일시정지해서 81쪽에 적어주세요. 오늘은 사회 정의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우리의 배움 목표고요. 자, 선생님은 시간상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사법적 정의, 이 세 가지 사회적 정의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나눌 수 있을까요? 와 관련된 정의가 바로 분배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분배적 정의란 이렇게 이익, 케이크처럼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이나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와 관련된 사회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네, 교과서에 미리 밑줄을 치고 왔으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 뭐 월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이익도 어떻게 나누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누구만 더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담도 특정 사람만 너무 편하게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적인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 합당은 이제 꼭 알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알맞은 몫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의 치즈케이크를 나누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각자 알맞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필터의 먼지를 제일 많이 제거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더 준다. 마지막으로 뭐 계속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에게 더 준다. 이렇게 각자의 이제 분배를 하는 방식이 나름 또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식 중에 하나만 정해야 된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요, 교과서 81쪽에 생각 더하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선생님이 다양한 지도서를 알아보고 정한 건데 이거는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에 따라 나누든 필요에 따라 나누든 노력에 따라 나누든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할 때 있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요, 그냥.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아요? 사람 수대로?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사원은 뭐 이렇게 나누면 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평등, 똑같이 나누는 것도 개인의 필요와 능력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가 있듯이 이렇게 각자의 분배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나눠야 되긴 하잖아요. 분배적인 정의를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분배 방식을 어떻게 다뤄야지 우리가 올바른 분배적인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이러한 다양한 분배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공정한 분배 방식, 즉 정의롭고 올바른 분배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이 한 사회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이익과 부담을 분배받을 수 있는 분배적인 정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케이크를 나누어야 하는 6명의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당연히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분배적인 정의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분배하는가와 관련된 정의라는 거 기억하고 바로 82쪽으로 넘겨주세요. 왜 안 넘어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갑자기 학생이 이거 화장실을 갔는데, 잘난 척 하는 회장인 B가, 나 회장 경험 많으니까 이런 거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어.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 그러니 당연히 A 없이 B 혼자 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A가 말했듯이 절차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분배 방식을 정하는 절차. 근데 분배적인 정의를 이루기 이전에 그 절차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의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즉, 절차적인 정의라는 것은 어떤 결정, 분배 방법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그 절차가 공정한 것인지 그 절차가 옳은 것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즉, 방금 발생했던 사례처럼 케이크를 나누는 방식, 이익을 나누는 방식과 별개로 그 이전에 그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 자체가 공정한지를 보는 것이 바로 절차적인 정의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제 늑대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이렇게 대장 늑대만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모든 늑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절차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학급 회의나 뭐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뭐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비밀 투표를 하되 개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와 같이 학교에 따로 규정이 있죠. 올바른 절차적인 정의, 공정한 절차로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의 하나의 이벤트도 이렇게 뭐 행사를 진행한 것에 있어서 상품을 어떻게 주는지도 오직 특정 담임 선생님의 의견만 반영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것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인 정의는 분배 방식을 결정하기 전 또는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절차가 올바른 것이 바로 절차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분배적인 정의, 공정한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분배적인 정의가 공정한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절차적인 정의가 그 방식을 결정하기 이전에 올바른 절차, 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결국엔 A와 B가 싸우다가 B가 A를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했어요. 이렇게 밀쳐서. 그때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박형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 너희 선생님 이러라고 케이크를 준 줄 알아? A랑 B 모두 케이크 없이 그냥 남아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나 하고 가자. 다른 4명이 케이크 다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형준 선생님은 B를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했다기보다는 아꼈겠죠, 학생으로. 차별화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겠죠. 밀쳐서 넘어진 건 저인데 왜 저만 이렇게 더 부당한 대우를 받나요? 저까지 케이크를 못 먹나요?
곤란해진 박형준 선생님은 비겁하게 교실에서 도망쳤어요. 네, 박형준 선생님은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분배적인 정의 그리고 절차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박형준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일시정지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네, 박형준 선생님은 이 A와 B에 대해서 올바른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죠. 공정한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면은 A는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도 B랑 똑같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게 바로 박형준 선생님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면은 박형준 선생님은 도대체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온라인 수업에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네. 박형준 선생님이 뭘 배워야 될까요? 네. 바로 사법적인 정의를 배우셔야 합니다. 네. 사법적인 정의라는 것은요, 방금과 같이 A가 억울한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정의는 처벌과 보상의 공정성과 관련된 사법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벌과 보상이 어떻게 옳은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 바로 사법적인 정의인데요. 이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사례처럼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정해져야 한다는 처벌의 형평성이 실현되어야만이 실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가 잘못한 정도가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박형준 선생님은 그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법적인 정의 상관하지 않고 바로 처벌을 내렸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법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A도 케이크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교과서 속의 늑대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이제 대장 늑대가 B 늑대가 이제 동생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늑대 B는 6번이나 훔쳤는데 근데 늑대 A는 한 번 훔쳤다고 똑같은 벌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에 있어서 분배적인 정의 그리고 절차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처벌과 보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사법적인 정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벌의 형평성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법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사법적인 정의도 그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의 형평성을 계속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계속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할지 어떻게 하면은 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보상할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이제 지도, 즉 자아성찰 체크표에 선생님마다 체크하는 기준이 다르다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지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게 된다고 해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처벌도 잘못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해져야 되는데 선생님들마다 잘못의 정도보다는 그냥 기준이 다르게 처벌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사법적인 정의, 즉 올바른 처벌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우리 일상에서 사법적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분배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 그리고 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배적인 정의를 정하는 분배 방식을 만드는 그 과정, 절차가 올바른지가 바로 절차적인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익을 나누는 방식과 별개로 그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한지를 묻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올바른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재해야 하는 게 바로 사법적인 정의죠. 그래서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정해져야 한다는 처벌의 형평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법적인 정의.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사회적 정의의 유형을 모두 다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사소한 결정을 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아직은 이야기해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는 왜 이러한 결정들을 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까요? 왜냐면요, 올바름을 추구하는 정의의 실현은 단순히 먼 미래 또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재난지원금,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분배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분배적인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도 상당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실현의 문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분배적인 정의는요, 실제 우리 코로나19 예를 들면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하느냐와 관련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는 그 규정 자체가 공개적으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적 정의,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이러한 잘못을 행하는 사람에게서는 올바른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즉, 사소해 보일지라도 계속 일상 속에서 정의의 관점에 따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정의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이뤄야 될까 하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철학적 결정을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책을 쓴 이유라고 합니다. 즉, 분배적 정의를 정하는 그 과정,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도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했고, 사법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한 각자의 생각이 달랐듯 자신의 견해를 오직 자신의 관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또는 정의의 관점에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이루는 그 과정이 아닐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배움 목표는 총 3가지 정의 유형을 알아보면서 달성을 했고요. 바로 구글 설문으로 들어가 사회정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결과주의와 의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했어요.